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감자입니다. 감자인데 시험에서는 봄재배, 가을재배, 고리재배에 대한 아무 의미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른 것만 딱 어디가 다르냐? 조사 적기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사 적기만. 봄재배일 때 파종일로부터 며칠, 95일, 가을재배 며칠 이런 거 있잖아요. 고린지재배, 고린지가 110일, 가을재배가 110일하고 95일하고 두 개 쪼개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구분해 놓으시면 되고, 나머지 수학감소 보험금 지급하는 데는 봄재배다, 고랭지다, 가을이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계산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조사 적기만 다를 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감자가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 자, 감자의 보상 손해부터 할게요. 공부했으니까 얘는. 자, 보상 손해는 얘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로, 조수해로, 화재에다가 플러스 모든 병충해예요. 감자의 대표적인 병충해는 가루더덩이병 같은 거예요. 가루더덩이병 같은 경우. 그래서 보상손해는 뭐다? 자연재해로 수확이 줄어들어도 보험금을 드리고, 조수해로 수확이 줄어들어도 보험금을 드리고, 화재로 수확이 줄어들어도 보험금을 드리고, 모든 병충해, 어떤 병충해 없습니다. 모든 병충해로 수확이 줄어들어도 보험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자가 제일 좋죠. 다른 것들은, 양파는 뭐예요? 병으로 수확이 줄어든다 보상 안 해줍니다. 양파는. 보상은 재해가 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병이 있다. 즉,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바짝물 품목 중에서 병충해로 수확이 줄어들면 보상하는 품목이 딱 하나, 뭐다? 감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논작물 있잖아요. 논작물. 논작물에서는 병충해로 보장하는 품목이 뭐 있어요? 딱 하나. 벼 있습니다. 벼. 벼에는 뭐 있다? 매벼, 분질미, 찰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병으로 보상하는 거 일단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뭐 있다고요? 밭작물에서는 감자, 수확감소, 밭작물. 그 다음에 수확감소, 논작물에서는 벼 있습니다. 벼. 이 두 가지는 병으로 수확이 줄어들어도 보험금을 드립니다. 특히 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병충해가 모든 병충해는 아니에요. 7가지의 병충해만 해당됩니다. 기억나시죠? 그건 다 눈 감고도 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9회 때 시험 문제에서 병으로 이제 문제가 입도열병, 즉 목도열병으로 지금 죽은 면적 1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원래 얘는 도열병이니까 고사 면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아니, 어디 교재가 목이라는 말이 있냐, 이 목이란 것은 이삭모개가 까맣게 갈변돼 버리면요. 그 이삭자가 안 커요. 그래서 그 목도열병이라고 그래요. 마디는 이제 줄기 사이사이 마디가 까맣게 갈변되게 되면 걔는 그 이상이 있는 것은 양분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벼가 잘 안 크고요. 잎은 이파리가 병반이, 방추형 병반이라 해서 좀 원형인데 삐뚤삐뚤한 원형 같은 거 있잖아요. 모무니같이 생긴 병반이 생기면 잎이 상하니까 알곡의 양분을 공급 못해서 또 수확량이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도열병은 뭐 잎도열병, 마디도열병, 목도열병, 또 이삭에가 또 까맣게 갈변되는 이삭도열병들이 있어요. 근데 교재에는 그냥 도열병이야. 그래서 시험 푼 사람이 목도열병이라는 병이 있나? 얘는 보상하는 병충이 아닌데 그냥 도열병인데 그래가지고 목도열병을 미보상 면적으로 판단한 분이 계시고, 또 목도열병을 얘는 도열병이야. 그래서 얘를 고사 면적으로 판단해서 푸신 분이 계셨겠죠. 그래서 항의를 많이 했겠죠. 이의 신청을.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것은 복수 정답으로, 그러니까 미보상 면적으로 푸신 분이나 목도열병을 고사 면적으로 계산한 분이나 어느 분이든 대신 풀어야 돼요. 미보상이면 미보상으로 해서 그 값이 나와야 되고, 정확하게. 또 고사면은 고사로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둘 다 답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교재가 도열병이 목도열병, 이삭도열병, 마디도열병 뭐 이런 식으로 잎도열병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하면요, 목도열 사진 찍어요. 이렇게 이삭이. 목도열병 같은 경우는요, 이삭이 너무 가벼워. 위에 양분 공급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수학기 때 가면 이 잎의 잎도열병이요, 병반이 흐릿해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까맣게 좀 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그러면서 깨시무늬병이라든가 홍명라방 피해가 발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마디도일병이다 이러면은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이제 바로 현장에서 바로 보내버립니다. 아, 그러면 이 집은 도열병 피해가 맞구나. 보험금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열병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집은 보험금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하는 병충해를 찾는데, 얘는 뭐다? 감자는 모든 병충해예요. 병충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병충해가 어디 있냐면, 장 한 장 살짝 볼게요. 병이 205쪽 한번 하시겠습니까? 205쪽. 205쪽 보면 중간쯤에 박스 하나 있죠. 병해충 등급별 인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는 1등급 병충해, 2등급 병충해, 3등급 병충해로 구분해요. 대신 여러분들은 얘를 암기하셔야 돼요. 사람 죽겠네. 역갈, 역병, 갈죽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둘레, 썩은병, 가루, 더댕이병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2등급에가 더댕이병이 있어요. 이름이 비스무리하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입말림병, 감자, 뿔나방. 그래서 얘는 1, 2, 3등급의 병충해는 다 애우셔야 되는데, 얘는 저하고 애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하고 하지 말고 1과목에도 병충해 나와. 대신 1과목에 김은승 교수님이 애우는 거 좀 역모에 가담했어요 하면서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안 잊어먹으니까 한 군데서 배운 게 더 낫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이런 방식, 또 1과목에 김은승 교수님 저런 방식 하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때는 1과목에 김문승 교수님이 병을 애우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차라리 그걸로 가시는 게 나아요. 대신 1등급 병충해다 그러면 뭐다? 인정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이 줄어드는 인정하는 비율이 1등급은 90%예요. 2등급은 수학이 2병으로, 즉 더댕이병으로 수학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줄어든 것에 70%만 수학이 줄어든 걸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3등급은요 50%입니다. 90, 70, 20 차이가 얼마예요? 다 20%씩 나옵니다. 90, 70, 20. 중요한 것은 뭐다? 1등급의 인정 비율은 90, 2등급은 70, 3등급은 50이고요. 1등급 병충해, 2등, 3등급 병충해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자가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있구나. 아까 옥수수하고 감자, 차는 쉬운데 헷갈려서 틀리고, 차는 쉬운데 헷갈려서 틀리고, 감자하고 옥수수는 조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 그래서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안 틀립니다. 이 원리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병충해 보시고요. 주로 이제 더댕이병은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1등급은 가루, 더댕이, 2등급은 더댕이. 더댕이병 감자 혹시 보셨죠? 더댕이 안 보셨어요? 더댕이병 감자 엄청 많이 있는데, 보면 그 감자 사가지고 감자 겉이 우둘투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게 더댕이병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깎아내잖아요. 그래서 각시가 이제 요리할 때 이렇게 등 돌리고 막 깎으면 뭐다? 더댕이병 있는 걸 깎아내고. 네. 그 삭삭삭 썰어서 볶아서 먹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다시 197쪽 오십니다. 자, 감자. 보사는 병충해. 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감자에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작불능보험금,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작불능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해당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 대신 소수점이야 절사. 소수점이야 절사는 뭐만 있어요? 15%짜리만 있겠죠. 100 마이너스 15%라고 하면 뭐예요? 85. 85를 2로 나누면 42.5니까 소수점이야 절사니까 42%라는 얘기예요. 이제 10%, 그 다음에 20%, 30%, 40%는 관계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감소 보험금입니다. 감자의 수학 감소 보험금.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근데 얘는 피해율이 다른 품목하고 달라요. 얘 피해율, 감자의 피해율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해드릴게요. 자, 감자 피해율입니다.
왜냐하면 병충해 보장하니까. 병충해 보장하니까. 감자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입니다. 평수량이라고 할게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요. 자, 보험에 가입할 때 감자 농지에 평년 수확량이 있어요. 그래서 수확량을 조사해 봤어요. 그럼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을 빼면 수확이 줄어든 양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수확이 줄어든 것 중에서 제초라든가 잡초라든가 다른 걸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거 있으면 그마다 이게 미보상 감수량인데,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까지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건이에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그러면 표본관에 수확을 했는데 정상 감자도 있고 가루 더댕이 감자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도 걔는 여기에 수확량 할 때 병충해 감자는 정상으로 넣어요. 여기다는. 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만 해당되기 때문에. 병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수확량이 넣는 거예요. 그렇죠? 병은 정상입니다. 이거 수확량 계산할 때는, 여기 수확량 계산할 때는 병든 거 정상입니다. 쳐다보지 말고 여기다 넣으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이 있어요. 얘는 뭐만 해요? 얘는 병만 합니다. 병만. 1, 2, 3등급 병이 피해가 있으면 얘를 계산해요. 그래서 쑥 그럼 둘 다 이제 봐보세요. 자연재해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수확이 줄어든 양이고, 얘는 병충해로 줄어든 양이란 말이에요. 그걸 더했죠. 더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수확이 줄어든 것과 병충해로 수확이 줄어든 걸 더해서 뭘 한다?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로 수확이 줄어든 양을 비율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병충해가 있으면 수확량 계산할 때는 그 병충해 입은 감자의 무게는 정상으로 반드시 넣어야 되고, 별도로 추가로 병충해 감자량을 또 한 번 계산할 거예요. 또 한 번. 왜 이와 같은 공식을 썼을까요? 이렇게 안 써도 사실 계산해 낼 수는 있거든요. 왜 썼냐? 이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이고, 농작물 보험, 모든 보험은요, 계약자에게 설명이 용이해야 돼요. 근데 얘가 없어. 여기 없고 여기 수확량에다가 병충해 감사를 빼가지고 수확량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다 이건 없고 그냥 병충해 감사를 빼고, 예, 사장님 병충해에다 해가지고 총 얼마입니다. 그래 그럼 수확량, 아니 나 병 들었는데 그거 뺐단 게라? 있어. 아니 어떻게 뺐어? 이거 복잡하겠죠. 잘하지 말고 보여드리자. 훨씬 낫겠죠. 그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수확이 줄어든 양, 평년에서 수확량 빼고 미보상 빼면 뭐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수확이 줄어든 양, 그것도 보상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병충해로 수확이 줄어든 똑같이 보상해서 그 둘 다 보상해 드리는 거예요.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자에게 설명이 용이해지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면요, 농민, 즉 계약자한테 유리할까요? 농협에 유리할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계약자한테 유리합니까? 농협에 유리합니까? 네. 계약자한테 유리한다? 농협에 유리하다. 보험회사 유리하다. 둘째 하나는 아니면 유리한 놈이 없다. 똑같다. 뭐 이럴 수 있겠죠. 누가 유리해집니까? 당연히 계약자한테 유리합니다. 당연히 계약자예요. 0.0몇 프로가 이익돼요. 아주 세부적으로 계산, 10% 20%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0.0몇 프로도 농협 손보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겠죠. 수만 건, 수십만 건이 가입돼 있으니까 그 모든 건마다 0.0몇 프로 하다 보면 돈이 엄청난 돈을 더 추가로 부담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다? 농협 손보 입장에서는 또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돼서 농민들 조금 계약자를 좀 도와드리는 취지다. 그래서 설명이 용이하고, 또 이걸 봄으로 인해서 병도 보상하는구나 하는 걸 쉽게 설명이 되면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또 그 결과 피해율도 이와 같이 계산한 피해율이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계산해서 여기서 수확량에서 병충해를 뺀 나머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공식이 훨씬 더 계약자한테 유리합니다.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훨씬은 아니에요. 아주 미미하게. 훨씬은 아닙니다. 훨씬은 아니에요. 그럼 한 50%, 100%더 준가 이건 아니고요. 0. 몇 프로 정도, 0. 몇 프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뭘 말하면 돼요? 이제 평년 수확량은 조건 주어졌으니까 알 거고요. 그죠? 우리 수확량만 먼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1번 수확량 계산할 거고, 2번 병충해 감소, 미보상 감소량 계산할 거고, 세 번째 병충해 감소량 계산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197쪽에 있는, 자, 중간쯤에서 하단 봐보세요. 박스. 자, 감자 있습니다. 표본 구간에 수확량 조사 방법 나와 있는데요. 표본 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즉, 감자를 캐라는 거예요. 자, 감자 맥주 캐라겠어요? 모르면 5주 1한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5주 1한 길이. 5주를 캐는 거예요. 표본 구간마다. 감자. 그래서 구분을 해보는 거죠. 표본 구간마다 첫 번째는 뭐다? 표본 구간의 면적은 아까 조사해봤죠? 연습했죠? 자, 5주 이상의 1한 길이. 곱하기 2랑 폭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뭐예요? 하나의 표본 구간의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표본 구간수 똑같다면 표본 구간수 각 표본 구간별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본 구간 면적을 조사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조사합니다. 수확량을 조사하는데, 자, 얘는 어떻게 조사하냐면 이렇게 조사해요. 자, 정상 감자. 얘는 정상 감자. 상태가 정상이라면 정상 감자예요. 정상 감자의 중량을 조사해 봅니다. 중량이라는 게 뭐예요? 저울로, 지구에서 재본 저울이 중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력가스도 반영된 거 뭐 어차피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울로 재봤다 이거예요. 중량.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최대 지름, 감자의 최대 지름입니다. 지름, 얘는 5cm입니다. 미만 감자 중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가봤더니 이제 50cm, 직경 50cm 원을 뚫어갖고 갔어요. 그 깍대기에다가. 근데 거기서 뽕 빠쳐서 옆으로 세우지 말고 옆으로 넓은 면으로 뚫더니 걸려. 그럼 5cm 이상이기 때문에 정상이겠죠. 근데 뚝 통과해보라. 그럼 5cm 미만이겠죠. 이게 중량. 그 다음에 3개 있으면 또 하나 있습니다. 피해 정도. 50% 이상입니다, 얘는. 중량. 이렇게. 무게 저울에 재는 겁니다. 이렇게 저울에. 감자는 저울할 때 보면 5kg짜리면 충분해요. 양파 같은 경우는 20kg짜리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감자를 조사해 봅니다. 병충해 피해를 입은 감자를 조사하는데, 이 병충해 피해 입은 감자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조사합니다. 그 입은 감자의 중량을 조사하고요. 그 입은 감자의 병충해 명을 조사합니다. 병충해 명하고 중량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만 더 하는 게 뭐냐면 손해 정도 비율이라고 그래요. 써놓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조사해요. 실제로 가면, 현장 가면. 실제로 거기 나오는 게, 이거 보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 자, 볼게요. 현장에 갔더니, 자, 안녕하세요, 계약자님. 자, 이번에 신고 있어갖고, 병충해 피해도 있고, 자연재 피해도 있으셨다고, 사고 접수는 제대로 확인해 볼게요. 아, 자연재해 맞고, 병충해도 피해 있네요.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면적 조사죠. 자, 조사 대상 면적 조사하잖아요. 실제 경작 면적 조사하고, 고사 면적,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면적을 조사를 통해서 뭘 알아낸다? 조사 대상 면적, 해당되는 감자가 심어져 있는 면적 알아내고, 그 감자, 조사 대상 면적, 감자가 심어져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표본 구간 수가 4개다, 3개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표본 구간을 골고루 감자가 심어져 있는 부분에다 정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표본 구간 수를 선정한다고 그래요. 표본 구간이 4개다, 그럼 4개를 감자가 심어져 있는 면적에다 골고루 정한 걸 표본 구간 선정, 표본 구간 수 산정. 자, 조사 대상 면적을 계산하고, 조사 대상 면적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면적, 기수학 면적, 타작물 면적, 미보상 면적을 빼게 되면
조사 대상 면적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조사 대상 면적 기준으로 뭐 한다? 표본 구간 수를 먼저 산정을 해봐요. 자, 조사 대상 면적이 2000제곱미터다. 그러면 표본 구간이 몇 개가 필요하네 라고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하고, 자, 이 표본 구간을 4개면 어디다가 배치할까?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고요. 표본 구간을 이제 선정해. 위치를 적정하게 골고루 피해 입은데 괜찮은데 골고루 선정하겠죠, 당연히. 피해 입은 데만 선정하면 계약자가 성질 낼까요, 안 낼까요? 그렇죠. 좋다 가지고 음료수 막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계약자가 나한테 유독 친절하다. 계약자가 나한테 유독 음료수를 막 갖다 때려준다. 그럼 내가 뭔가 나를 되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공정하지 못하구나. 계약자가 나한테 성질 낸다. 뭔가 나도 나 좋은 데만 내 표본을 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다? 계약자가 무표정할 때가 가장 공정하게 평가한 거예요. 제가 경험업이니까. 계약자가 왔다 잘해요, 고생해요, 흠이미 잘하시고, 이거 뭐야? 내가 지금 허지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막 성질내. 여기만 다. 그럼 나도 그거 잘못한 거예요. 너무 또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자가 무표정하고 계셔. 그때는 뭐다? 내가 그래도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위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막 음료수 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내가 대한민국의 타클라스예요. 역시 나 아니면 안 돼. 안 돌아가. 뭐가 안 돌아가? 이빨 없으면 잇몸이 있는데. 알겠죠? 이제 그런 거 좀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사 대상 면적, 이렇게 실제 개념에서 고사, 기술적 타작물 면적하면 빼면 조사 대상 면적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조사 대상에 따라서 표본 구간이 몇 개냐 산정해보고, 그리고 표본 구간을 어떻게 정할까? 조사 대상에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한다고요? 자, 표본 구간의 면적을 조사한다. 표본 구간 면적을 조사를 해 보는데 5주 이상 길이 5주 이상이에요. 항상 이상이란 게 최소가 그러니까 조사자 문제에서는 최소 표본 구간의 면적으로 조사했다라고 해요. 그럼 결국 몇 주예요? 5주란 얘기예요. 5주 이상이기 때문에. 5주 이상 이랑 길이 곱하기 이랑 폭입니다. 폭을 조사하고요. 표본 구간의 이제 수확량을 조사합니다.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와서 쓱 이제 뭐예요? 감자를 캐는 겁니다. 이렇게 멀칭 벗기고 감자를 쓱 캤어요. 감자를 캘 때 주로 뭘로 캐요? 그렇죠. 훌륭한 손톱을 한 10일간, 20일간 길러가지고 와서 확 파도 되고, 홈이나 쇠스랑 간이 쇠스랑 있어요. 재밌습니다. 장비가 아기자기합니다. 그 빠꿈살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속곱장난 됐습니다. 꼬막만 해가지고 여러분 딱딱하고, 나는 이걸로 먹고 사는 놈이 쇠스랑 막 진짜 들고 다니시고 뺏기시고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예. 조금 합니다. 예, 조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밀하게 해서 이제 강의할 때도 참고도 하고 이제 피해도 좀 해보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수확조사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5주 이상 길이가 만약에 1m, 이랑 폭이 1.1m가 나왔다는, 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하나당 표본구간 면적은 1.1제곱미터고, 똑같다면 표본구간 수로 곱하면 그 전체의 표본구간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거기다가 그 표본구간을 가서 작물을 캐봤다는 거잖아요. 작물을 캐봤더니 정상 감자 중량이, 즉 표본구간 4권 다 해봤어요. 합쳤다고 가정해봐요. 합쳤다고 해서 얘가 1000g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최대 지름 5cm 미만이에요. 5cm 미만인 그램, 이거 얼마? 이거 400g 나왔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피해 정도가 50% 이상 나온 거예요. 자, 봐보세요. 5cm 미만 이상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50% 이상 나온 거. 얘가 얼마? 600g 정도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병충해 입은 감자가 있는데 얘가 가루 더댕이병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병명은 가루 더댕이 병이에요. 가루 더댕이병이라는 거예요. 병명. 자, 그리고 그 무게가 1000g이라는 거예요. 1000g. 되셨죠? 그리고 보니까 가루 더댕이병이긴 하는데 손해가 조금 뭡니까? 병반은 맞는데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 정도로, 이제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손해 정도 비율이 한 60% 정도 조사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결국 뭐예요?
가루 더덩이병 1000g이 있는데 얘는 뭐다? 60%만 손이니까 600g이 손해가 났다는 거잖아요. 병충해로 수확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60% 중에서 가루 더덩이병이니까 인정비율이 90%죠. 그러니까 1000g이죠. 병충해 감소량 1000g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0.6 곱하기 인정비율 0.9 하면 뭐다? 69, 54, 540g이 뭐다? 병충해 가루 더덩이병 감수량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고 오케이, 알았어요. 요만큼이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다? 표본 구간에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표본 구간의 면적으로 나누면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병충해 감시량 나오겠죠. 그럼 병충해가 있는 거는 어디에서 알았어요? 그렇죠. 조사 대상 면적에서 알았으니까 조사 대상 면적만 곱하면 병충해 감시량 나오고 좀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막 이리저리 붙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흐름 잡고 하나로 해드릴 거니까 보고 중요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조사대상 가서 면적 조사합니다. 면적 조사해서 실제 경작 면적, 고사 면적,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면적을 조사해서 뭘 알아낸다? 조사 대상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을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알아내요. 보통은요, 실제 경작 면적과 조사 대상 면적이 동일한 경우가 95% 이상이에요. 95% 거의 동일해요. 할 것이 없어요. 가서 보면은. 근데 이제 가다 보면 그 흙으로 파헤쳐가지고 막 잔디 깔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세요? 뭐 하다가 여기는 감자도 안 된 게 내가 그냥 묻어버리고 잔디 심어버렸네. 아니면 뭐 나무 심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감자는 심은 후에 다른 걸 심은 거예요. 캐내고. 아니 그 상태에서 노타리를 쳐버리거나. 그건 뭐다? 수확이 얼마나 감소한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때는 뭐다? 보상한 손해로 수확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뭐다?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이 된 걸로 만들어 본다고요. 그게 뭐다?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이 세 개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렇게 표본관하고 표본관의 면적 먼저 조사한 다음에 표본관의 세세랑을 들고 가서 감자를 캐내봤더니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집에 실제 경작 면적이 뭐 1000제곱미터. 자, 고사 면적,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면적이 없으면 조사 대상 면적 얼마예요? 당연히 100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교재가 한번 봐보세요. 감자가 조사 대상 면적이 196쪽 봐보세요. 얘는 안 외워도 되는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감자 상단에 196쪽의 상단 두 번째 박스 감자 차 콩팥 있죠? 조사 대상 면적이 1000이면 2500 미만에 해당되죠. 표본관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표본관은 4개고 표본관 4개를 선정했겠죠.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표본관의 5주 이상의 일한 길이를 보니까 1m, 얘가 1.1m고 모두 똑같대요. 4구간이 모두 동일하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건을 주면 뭐예요? 이다면 표본관의 면적은 1.1 곱하기 1 곱하기 뭐다? 4 하게 되면 표본관의 면적 합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표본관 이제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감자를 싹 다 캐봤어요. 근데 표본관의 전체 4곳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모양으로 조사가 됐을 때, 자, 이때는 뭐다? 병충해하고 자연재해가 다 조사됐죠. 그때 이 자리에 늘 수확량과 이 자리에 늘 병충해 감시량을 계산해 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 거예요. 다 왔어요. 감자 수확량입니다. 감자 수확량은 자 제일 먼저 조사한 게 표본관의 조사했죠. 그래서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죠. 이렇게 똑같이 여기는 그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입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플러스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에요. 곱하기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면적. 실무에서는 얘 없어요. 실제로 자격증 따면 거의 없어요. 이런 거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요. 로또 맞은 것보다 비슷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시험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조건을. 자, 타작물 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다. 알았어요.
단임에 대한 평년 수확량 곱해서 수확량을 결정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게 뭐다? 표본간의 단임에 대한 수확량 알아내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얘니까. 자, 조사 대상 면적은 아까 알죠?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물이 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임에 대한 평년 수확량. 얘는 뭐다?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경작 면적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평년, 자, 생월, 생시가 똑같은 놈 있죠? 삼형제, 생월.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이 같은 놈들이 세 놈이 있는데 얘가 누구냐 하면은요,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실제 경작 면적, 얘는 가입할 때 정해져 버려. 그래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하려면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 하려면 실제 경작 면적에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입할 때 평년 수확량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평년에 수확될 수 있는 양을 보며 가입한 거예요. 표준 수확량도, 이 표준 수확량도 가입할 때 실제 경작 면적에서 표준적인 수확량을 계산해낸 거라고요. 그래서 가입할 때 이미 얘 세 놈들은 결정됐기 때문에 얘들로 나누는 거예요. 같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구하고 싶으면 가입할 때 생월 생시가 똑같은 누구? 실제 경작 면적으로 무조건 나누시면 돼요. 되셨죠? 네. 가입할 때 정해져 있는 게 이 양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 가입할 때 정해져 있는 건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포함 가입금액이에요. 가입금액 가입할 때 정해졌겠죠? 자기 부담 비율. 이런 것들은 이미 가입할 때 결정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결정됐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문제 조건을 다 줘버려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은 2과목 문제가 아니에요. 2과목에서는 보험을 가입했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얼마나 결정될까를 조사하는 과목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것은. 1과목에서는 가입금액을 어떻게 정할까, 평년수확량을 어떻게 정할까, 그 다음에 자기부담 어떻게 정할까는 1과목 공부용이에요. 그래서 2과목에서는 이 조건이 다 제시됩니다. 2과목에서는. 그렇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표본구간에 수확량 이거 합니다. 이거 수확량. 수확량은 표본구간의 단위당 수확량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표본구간에 단위면적당 수확량. 자, 단위 면적이 들어갔으니까 밑에가 면적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뭐다? 표본간에 면적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래서 표본 구간 면적입니다. 그다음에 분자에는요. 자, 표본 구간에 이제 면적은 분모에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분모, 위에 있는 거 수확량 하면 되죠. 그래서 이름이 뭐다? 표본 구간의 수확량입니다. 여기도 합계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다? 면적 대비. 자, 면적 대비 중량 하니까 표본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본간의 수확량 합계예요. 합계. 그러면 표본간은 이제 조사해봤잖아요. 감자 캤더니 어떻게 다? 정상 감자 중량. 되셨죠? 자, 무게니까. 수확량이니까 정상 감자를 모두 수확해서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 감자 중량. 정상 감자 중량. 플러스. 그 다음에 최대 지름 50% 지금 피해 있는 것이 두 개예요. 최대 지름 5cm 미만 감자. 그 다음에 피해 정도 50% 이상 감자는 뭐다? 그 해당되는 중량의 50%만 수확량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 지름 5cm 미만 또는 피해 정도 50% 이상 감자 중량. 자, 얘네들은 곱하기 얼마만 수확할 수 있다고요? 절반만 수확할 수 있어요. 0.5.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있어요?
이렇게 일단 두 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좀 수확량이죠. 수확량은 뭐라 했어요? 자연재, 조세, 화재로 수확이 줄어든 것만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충해 입은 감자는 뭐다? 수확량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 병충해 별도로 떼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병충해 뭔지도 몰라. 얘는 관심 없어요.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이 뭐다? 표본관의 수확량 합계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걸 숫자로 써볼게요. 자, 정상 감자 중량이 얼마였어요? 1000g. 1000g. 플러스 최대지름 400g, 600g 두 개 있죠? 최대지름 5cm 미만 감자 피해 정도 50% 이상 감자 400, 600이니까. 자, 이렇게 보면 돼요. 400g. 플러스 600g. 둘 다 들어갔죠? 이렇게 두 개. 그거 곱하기 얼마? 50% 만다고요. 50%. 되셨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다?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 1000g. 얘는 뭐다? 자연재 조세 화재로 줄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확량 계산할 때는 뭘로 하라겠어요? 정상으로 넣으라겠잖아요. 정상으로. 되셨죠? 자, 그래서 정상에서 1000g. 끝. 끝. 대신 구분만 잘하시면 돼요. 개념 중요하겠어요. 뭐요? 피해율, 평년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할 때 이때의 이 수확량은 뭐다? 자연재 조수의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다. 병충해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병충해 감자가 있으면 이 수확량 계산할 때는 뭘로? 정상으로 해라. 왜? 보상 손해가 아니잖아요. 보상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뭐는 피해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연재 조수의 화재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병충해는. 여기에는 뭐다? 병충해 감자는 뭘로 넣으라? 정상 그대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 되셨죠? 안 헷갈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병충해 감수량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1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면적 나누게 되면 표본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나오겠죠? 그걸 뭘로? 조사 대상 면적으로 곱하고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기타미로 하면 어디 있죠? 수확량이 어디에? 여기 있는 수확량이 계산이 된다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거기다 감자는 병충해는 별도로 보상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한다. 그래서 여기다 볼게요. 자, 병충해 감수량이에요. 자, 이거 조사한 거 그대로 할 거예요. 병충해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표본관에서 나왔잖아요.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병충해 감수량은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병충해 감수량. 자, 표본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사 대상 면적에서 표본관 정했잖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끝. 끝입니다. 왜 여기 기탐이 없겠죠? 여기는 기탐이 없고 오로지 병충해 감수량을 직접 조사하는 거잖아요. 감수량을. 그래서 기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뭐다? 표본 구간에 단위 면적당 병충해 감수량. 얘는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제가 얘기했던 걸 이해하셔야 돼요. 교재 내용은 왔다 갔다 막 하니까 이걸 맞추려면 날새. 그래서 이 흐름대로 그대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관의 단위 면적이다. 자, 표본관의 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뭐다? 분모는 표본관의 면적을 넣어야 되겠구나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모는 표본 구간 면적. 아, 자, 여기는 해결됐고가 되는 거죠. 분자는 표본 구간의 병충해 감수량이 분자에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병충해 감수량을 알려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공부하셨죠? 자, 병충해 입은 감자의 중량에다가 뭐 한다? 그렇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고 거기다가 병충해 이름에 따르는 인정 비율을 곱해 주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되죠. 자, 여기는 뭐예요? 1000g 나왔어요. 한 번 더 들어가죠. 수확량에는 통째로 정상으로 들어가고 감수량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병충해 감자 중량 곱하기 아까 손해 정도 비율 넣었잖아요.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예. 그래서 등급별
인정 비율입니다. 이렇게. 아까 다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숫자로 넣어보는 거죠. 숫자로 넣어봤더니, 자, 1000g, 그램으로 해볼게요. 1000g.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은 60%가 좋네요. 그러니까 0.6 하시면 되겠죠. 60%였고. 그 다음에 얘는 가로 더댕이병이니까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 1등급이면 인정비율 몇 프로? 90% 곱하기 0.9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이 뭐다? 분자에 올라가는 그램이에요. 540g. 옛날에 처음에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손해평가에서 고현세가 조사를 했는데 표본관에서 그 무게가 병충해 입은 감자의 중량은 1000g이었는데 걔가 가루 더댕이병이었다. 손해 정도비율이 60%였을 때 표본관의 병충해 감수량은 얼마인가? 그랑깨라. 딱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알았어. 1000g 곱하기 손해 정도비율 60%, 가루 더댕이 90% 아이가? 0.9 때려 넣으면 돼. 그럼 6, 9, 54, 540g. 그램으로 보면 540g이 되겠죠. 이렇게. 얘가 이 자리에 올라가고. 키로로 하면은요, 0.54kg가 분자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걸 병충해 감소량은 표본 구간의 단위면에 따른 병충해 감소량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이 돼요. 그 이 값이, 이 계산된 값이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리. 그래서 감자는 좀 자연재해 조세 화재의 개념과 병 개념을 같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 때 수학은 뭐다? 병 입은 것은 정상이에요. 이기다가는. 그래서 병 입은 감자 있으면 그냥 무조건 정상으로 넣어달라, 그대로. 그리고 병충해 감소할 때는 별도로 병충해 순수의 이름이 그 자체잖아요. 감소량이잖아요. 얘는 수학이고. 병으로 수학이 줄어든 양을 직접 조사해달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뭐 지금 하면서 오늘 뭐 다 이해했다. 아이고, 됐어요. 옥수수 됐어요.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 아이고, 감자 패스. 옥수수 패스. 이제 공부할 거 정해졌어. 양파나, 아니, 양파도 비대칭성이 패스. 그렇죠. 오늘 뭐 양배추 좋더만 뿌리를 절단하고 뭐 얼굴 살짝 밀하겠으니까 하나 가져갈란다. 양배추 나오면 고맙긴 한데 또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밭작물에서는요, 거의 차, 옥수수, 감자를 아셔보잖아요. 다른 품목은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버려요. 올해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마늘 있잖아요. 마늘이 조기파종 특이하게 나와요. 그거 꼭 좀 챙겨서 보시고.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 조기파종 특약, 마늘, 그 다음에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특이는 없고요. 나머지는 뒤에 198쪽, 99쪽 보면서 그림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다 그림이니까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차 199쪽 중간 봐보세요. 중간 보시게 되면 차나무의 신초가 1심 2업인데 그림 봐보세요. 그림에 차나무 있죠. 차 이파리 있죠. 거기에 이제 한 심지 하나 이파리 두 개 돼서 1심 2업이라고 하거든요. 1심 2업. 네,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네모난 틀 보셨나요? 중간에 봐보세요. 199쪽에. 가운데 이 옷걸이로 만든다고 되는 틀을 그런 식으로 그려져서 좋아하고. 양배추는 이렇게 보시면 까가지고 무게 측정한다. 깨끗한 거.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뒤에는 편하게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어차피 요거 이제 1월 달부터 다시 또 이제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료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 기본이니까. 밭작물은 이 기본 정도는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것은 또 1월 달부터 같이 진행할 때 해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